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3팀 박지현입니다. 오늘은 가전제품 TV 업종 온라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관여 제품군에 속하는 가전제품, 이 시장에서 저가형 마케팅을 진행하는 업체의 경우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할까요? 오늘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발표 순서입니다. 저희 AMPM 글로벌에 대한 소개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업체 및 시장을 분석하고 매체 소개 및 전략, 다음으로 예산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MPM 글로벌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희 AMPM 글로벌은 온라인 광고 전문 기업으로 2001년 설립 이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AMPM 글로벌은 다양한 업종과 집행 노하우로 디지털 퍼포먼스 광고 대행사 중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을 가진 최고의 마케터들이 협업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성공적인 마케팅을 함께합니다. 저희 AMPM 글로벌의 20년 광고 운영 노하우와 축적된 데이터로 확실한 퍼포먼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업체 및 시장에 대한 분석입니다. 국내 최저가 TV, 핵심은 신뢰, 품질 증명이 포인트. 지속 성장 중인 시장 가격 경쟁력을 살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저희 저가 전략을 실행하는 TV 업체의 경우 해당 시장의 성장 속도와 준거 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광고비 역시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는데 한정된 광고비로 효율적인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시장의 TV 업체는 주축이 될 수는 없지만 성장 중인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무선청소기, 공기청정기, 의류관리기 등이 대표적으로 가전제품을 대표하는 제품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에서 파생된 키워드를 저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소비자 트렌드에 따라서 편리함과 프리미엄의 합성어, 가전 트렌드의 삼신가정, 새로운 필수가전이라는 키워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당 업종에 속해 있는, 해당 시장에 속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파생된 키워드를 저희가 즉각적으로 광고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 같은 카테고리 안에 속해 있는 업체의 키워드 및 광고 트렌드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네이버에서 경쟁하게 될 업체의 키워드, 메인 키워드를 선별해서 준거 가격 및 광고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해당 업체의 경우 1위로 노출이 되고 있었지만 다른 5에서 6위 정도로 노출되는 광고에 비해서 광고 매력도 및 구자 자체가 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의 경우 부족했던 광고 확장 소재를 증가시키면서 광고 구자를 넓히고 광고 매력도를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전제품의 특성상 네이버 쇼핑 검색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카탈로그 형태로 광고를 집행하게 될 텐데 가격 경쟁력을 살리기에 가장 좋은 광고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 모델과 경쟁해야 하는 키워드에서 저희 광고가 노출돼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 렌탈, 유통, 판매 업종과의 경쟁은 불필요한 경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전제품의 경우 세부 키워드에서 경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는 시장을 분석하면서 어떤 키워드의 검색량이 어느 정도인지 입찰가는 어느 정도인지 마케터와의 소통을 통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체 소개 및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업종의 경우 신규 사업으로 시장에 진입한 업체입니다. 저가 전략을 통해서 브랜드 포지셔닝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DA와 SA를 동시에 병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퍼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광고를 송출하게 됐을 때 시장에 신규로 진입한 사업 업체의 경우에는 인지 및 고려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 광고와 같은 DA 광고를 진행하면서 고객에게 먼저 찾아가는 마케팅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객에게 찾아감으로 인해서 얻은 모수를 활용하여 SA 광고를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선호 및 행동 단계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마케팅인데요. 여기서 고객들은 실제로 광고 및 제품을 검색하고 나에게 필요한 제품인지,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면서 구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전환 단계에 이르게 될 텐데 이때는 네트워크 광고 및 리타겟팅 광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확보된 고객들을 계속적으로 타겟팅하면서 우리 광고에 대한, 우리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DA 광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A 광고는 고객에게 처음 인사하는 광고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제품을 알리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DA 광고의 대표적인 상품인 SNS입니다. 잠재 고객의 관심사에 맞는 배너 광고가 가능하고요. 세밀한 타겟팅 설정과 실시간 광고 입찰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타겟팅과 소재 제작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월 최소 광고비는 100만 원에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에 같은 경우에는 2030 전체 타겟팅 그리고 디자인적 장점 어필에 특화된 매체이며 바이럴 이슈가 기대 가능하고 관심사 타겟팅을 통한 효과적인 광고 노출이 가능한 점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이럴 이슈라는 말이 어색하실 수가 있을 텐데 공유나 좋아요, 댓글 참여 등과 같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광고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디자인적 장점 어필에 특화된 매체라는 것은 다양한 소재를 활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가공된 소재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SNS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와 함께 SNS 광고를 집행하게 된다면 홍보 포인트 점검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소재를 다양하게 등록을 하게 되고 여기서 하나의 소재에는 타사 홍보 포인트를 리뷰해서 최대한 유사하게 먼저 진입한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있는 업체의 소재를 모니터링해서 제작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광고 소재 최적화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는 앞전에 진행했던 홍보 포인트 점검을 통한 테스트 결과를 반영합니다. 슬라이드형, 단일 이미지형, 컬렉션형 등과 같은 광고 소재 A/B 테스트가 진행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출 위치 최적화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 또한 역시 광고 소재 최적화에서 얻은 결과값을 기반으로 자동 위치 노출, 뉴스 피드, 동영상 피드, 스토리 등과 같은 노출 위치 및 CPC 분석이 진행되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SNS와 비슷한 형태의 DA 광고인 ADN입니다. ADN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간략한 특징을 설명해드리면 아이커버, 온사이트 마케팅, 클로징 패널, 타임 배너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최소 월 50만 원 정도로 집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기대 효과는 이탈률이 높아질 경우 ADN 클로징 패널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 또한 리타겟팅의 효과적인 매체, 브랜드 로열티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매체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에 사진 첨부해드렸는데 이는 클로징 패널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탈률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첨부해드린 사진과 같이 마우스가 X표와 가까워질 때 배너가 한 번 더 노출되는 형태의 광고 상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탈률을 방지를 할 수 있고 이탈률을 방지함과 동시에 어떤 이벤트를 저희가 광고를 하고 있는지 또 집행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제품들을 주력 제품으로서 판매하고 소비자에게 어필을 하고 싶은지와 같은 형태의 배너를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DN은 관련 언론사 및 커뮤니티에 노출되는 광고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온사이트 마케팅에 특화된 매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에 연관 키워드를 저희가 매체사 측에 전달을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배너를 이 키워드를 검색한 이력이 있는 고객들에게 노출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SA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SA 관리는 전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A에서 가장 많은 광고주들이 활용하고 있는 파워링크입니다. 네이버 대표 검색 광고 상품이고요. 직접 키워드 추가가 가능합니다. 확장 소재 활용을 통해서 효율 증대가 가능하고 CPC 형태로 과금이 진행되게 됩니다. 단독 노출은 불가능하고 100% 타겟팅 가능한 광고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광고비에 따라서 볼륨 책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는 하지 않았고요. 기대 효과로는 초기 배너 광고의 보조적 기능을 하다가 장기적으로는 검색률이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전환을 기대하는 매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쇼핑 검색입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 상품이고 직접 키워드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외 키워드 설정을 통해서 광고 노출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상품명을 통해 광고 키워드 관리를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은 광고 볼륨에 따라서 측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란으로 두었고요. 기대 효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전환이 많이 일어나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관여 제품은 구매를 빠르게 유도해야 된다는 특징을 광고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가 제품이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하는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는 업체의 경우 쇼핑 검색은 필수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키워드 스크럽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스크럽 작업은 광고 시작부터 종료까지 반복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검색 광고 집행 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략하게 왼쪽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신규 키워드를 추가를 처음에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영역별 유입 관리를 진행하게 되고 등록 후 성과 관리를 통해 전환 키워드를 발굴하고 이를 그룹화하게 됩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되고 시즈널 키워드가 포함된 경우 특히나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키워드 스크럽이라고 부르고 이 키워드 스크럽을 지속적으로 끝없이 반복했을 때 저희에게 맞는 키워드가 발굴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품질지수 부분인데 품질지수 관리는 광고비와 직결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 CPC라는 단어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네이버와 같은 검색 광고 상품을 진행하실 때는 입찰가를 올리신다고 해서 단순히 입찰가를 올렸을 때 순위가 올라간다고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와는 조금 별개로 품질지수 값도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품질지수 관리를 하지 않으면 광고비를 아무리 높게 설정하더라도 2위, 3위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PC 모바일 분리 운영을 진행하는 이유는 각 기기별 다르게 형성된 입찰가 관리를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타겟팅 부분입니다. 선정된 타겟을 분석하여 노출 시간대, 키워드 등의 타겟팅에 맞추어 설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불필요한 노출을 막아서 광고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3, 40대를 타겟팅하는 경우에는 키워드 세팅단에서 30대, 40대에게만 노출이 되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특정 시간대, 예를 들어 오후 6시에 집중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업체다 라고 했을 때는 오후 6시에 그룹을 따로 만들어서 해당 시간대에 입찰가를 올려서 상위 노출이 가능하게끔 진행하는 마케팅 방향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는 업체마다 마케팅 전략이 다르게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에 나와 있는 저희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컨설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 전략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DA 광고를 통해서 먼저 브랜딩을 진행해야 되고 유입된 고객을 소화하기 위한 SA 관리가 필요합니다. 즉 우리의 초기 전략은 유입된 고객을 점유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와 함께 했을 때 예산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실제로 이 제안서를 받았던 업체에서 받은 예산 견적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광고주와 협의 후 예산에 맞는 매체 선정 및 진행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집행 현황에 따라서 유동적인 광고비 변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검색 광고에 200만원, 300만원 정도를 소진하고 있다가 DA에서 광고가 더 많이 나왔을 때 볼륨 자체를 이동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총괄적인 월 예산만 정해 주시면 이는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부분인데요. 마케팅은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빠른 광고 소통이 핵심입니다. 변화하는 트렌드를 가장 먼저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는 마케팅 영역과 실제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산업 종사자들이 발견할 수 있는 트렌드는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광고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되고 월 단위 보고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이란 데이터에서 발생되는 수치적인 부분을 가지고 다음 달에는 어떤 키워드에서 집중할 건지 다음은 어떤 매체, 어떤 광고 형태에 집중할 건지 어떤 소재가 우리에게 맞는 소재인지 찾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3팀 박지현 마케터였고요. 해당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혹은 다른 업종이라도 컨설팅을 한번 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기에 기재된 저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